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배치 작업 시 데이터 수신, 가공, 송신을 나눌 때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모든 케이스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사례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뭐 맥락상 듣다 보면은 대부분 배치를 좀 잘게 쪼개자. 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뭐 제가 있었던 케이스는 뭐 이런 거였어요. 외부 API 제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1인 개발자가 한 분이에요. 개발자 한 분. 근데 이분이 또 대표님인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가공해서 저희 내부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게 목적. 요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었냐면 여기 외부 API 제공사에서 데이터를 다 긁어서 뭐 쉽게 말하면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상품을 다 API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저희 서비스 맞춤 검색 기능으로 변환. 요게 이제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 DB에 가공하고 우리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저장하는 DB에 저장하는 것. 뭐 요 대충 요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배치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지만 일괄 처리를 할 때도 있지만 뭐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뭐 백그라운드에서 가공한다거나 요럴 때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되게 처음에 만약에 단순하게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될 거잖아요. 그냥 배치 흐름, 코드 흐름이라고 대충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 API 뭐 외부 회사니까 뭐 익스터널 뭐 그냥 상품이라니까 프로덕트 API 해가지고 뭐 콜을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all products 뭐 이런 식으로 긁어오고, 그 다음에 막 우리 거에 맞춰서 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막 엄청 태우겠죠. 우리 거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뭐 프로덕트 뭐 이건 뭐 리포건 뭐건 어쨌든 저장을 하는 대충 이런 형태의 배치가 대략 되겠죠. 이제 코드가 이렇다기보다는 흐름이 대략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데이터를 처리한 거를 가져와 그 가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덕트스를 만약에 가져왔다 치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떤 루프를 태워야겠죠. 네. 대략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그땐 자바긴 했지만 코틀린이나 대충 문법보다는 느낌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게 외부 연동사 상품 가져오기. 맞아요. 요런 게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목록을 전체를 가져왔지만 또 상세한 옵션 같은 걸 또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get 옵션, get product options 해가지고 여기서 결국 프로덕트 뭐 아이디나 뭐 등등등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옵션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였었던 거죠. 네. 네, 이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적나? 네. 네, 이렇게 돼 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를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대략 그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배치가 프로덕트스가 뭐 10,000개라고 칠게요. 10,000개인데 배치가 5,678개 9개 처리 중에 배치가 뻗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건 지금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심플하게 해결하려면은 그냥 다시 다 돌리면 되겠죠, 10,000개를. 근데 이때 상황이 사실 제가 아까 뭐 거의 개발자분이 한 분이 대표님이 있다 했는데, 이 상황 때 문제가 났었던 게 일단 이거를 저희가 돌려서 옵션을 일일이 다 찌르는 트래픽도 부담이 되긴 한다였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대신 뭐 하루에 새벽이나 특정 시간에만 돌려달라. 뭐 업무 낮 시간에 그쪽도 서비스가 있긴 했거든요. 그쪽 서비스가 어쨌든 계속 뭐 상품이 처리되는 시간에는
좀 API 콜을 하지 말아 달라. 뭐 요런 게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막 찔렀던 거죠. 근데 중간에 배치가 뻗은 거예요. 뭐 그때 뻗은 이유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뻗었다고 해서 요거를 다시 돌리면 사실은 그쪽에서는 이제 이거 트래픽 어쨌든 저희 회사가 막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트래픽을 좀 뭐 병렬 처리도 하지 마시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사실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왜냐면 그 5679번째인 거를 만약에 제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뭐 프로덕트 아이디가 뭐 정렬이 돼 있어서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거기 이후부터 재시도 하는 방식으로 또 만들고 요렇게 했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건 사실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뭔가 이거 좀 애매한데 요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애매한 상황 1이고 애매한 두 번째 상황. 일단 상품은 다 가져왔는데 저희 쪽 처리를 잘못한 거예요. 이 프로세스 부분. 프로세스 부분에 버그가 있거나 뭐 되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근데 상품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근데 그쪽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제가 몇 번 그 서버를 뻗게 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병렬 처리를 했다가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서버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그쪽 API를 쓰는데 그쪽 서버가 다 서비스 뻗어버리니까 서비스가 그쪽 서비스가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개발자분이자 대표님이 전화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API를 찌르냐 막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프로세스 부분에 버그가 있는데 이걸 다시 돌리려고 하면은 애매한 거예요. 외부 쪽을 자꾸 찔러야 되니까. 그쪽은 심지어 트래픽을 뭐 사실 그런 회사도 있긴 했지만 뭐 트래픽을 못 받아준다는 회사도 있었지만 트래픽 리밋이 있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상으로 지금 너네 판매량이 이 정도면 우리 상품 API는 이거밖에 못 써. 뭐 이런 걸 제한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돌리기가 애매한 거죠. 프로세스를 이거 또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가 문제가 크네. 문제가 있네. 저희는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 서비스 향으로 뭐 필터링도 제공하고 뭐 필요하다면은 뭐 좀 약간의 그 추천 서비스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이거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 뭐 이건 지금 여기 적은 거 치면 수신부겠죠? 그리고 가공하는 부분, 프로세스 API 콜 하고 송신부, 그러니까 최종 세이브, 송신부라고 왜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적어놓긴 했네요. 뭐 중도 실행, 운영 이슈, 트래픽 리밋 이슈.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자라는 판단을 하게 됐었어요. 사실은 뭐 완전 두 번째는 요거 두 개는 같이였는데, 송신부를 뺄게요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달라진 플로우 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API 콜을 하고 일단 그대로 저장함. 그대로라는 거는 그쪽,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 형태대로 DB에 저장. 이때 제이슨으로 일부 나눠서 저장했. 뭐 옵션은 옵션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렇게 가공하는 배치 1 이렇게 나누고, 배치 2 요거는 이제 DB에 저장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 1에서 저장한 외부 데이터 형태를 불러와서 가공 후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다시 DB에 정형화해서 저장. 요 전략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실 이것도 배치 1번이 만약에 중간에 뻗었을 때 5679번에서 뻗으면 다시 돌려야 되고 요런 문제는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해도 필요한 기능이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신 이 두 번째 프로세스나 우리가 막 마음대로 뭘 하고 싶거나 우리 쪽을 뭐 변경하고 싶을 때마다 이 외부로 호출하는 걸 격리를 해놓다 보니까 그게 되게 이제 이거는 무한하게 돌릴 수 있는 거죠. 가령 뭐 배치 2에서 여기서 결국은 가공하는 게 들어간 거잖아요. 가공을 하다가 가령 뭐 예를 들어 이 상품을 뭐 태그 같은 걸 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못 달렸어요. 아니면 누락이 났어요. 뭐 아니면 상인데 버그 때문에 하위로 달려 있거나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저쪽이 데이터 구조를 바꿨는데 우리 쪽이 뭐 인지를 못했다던가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치 2만 수정해서
계속 무한히 돌릴 수 있음. 요런 상황이었죠. 왜냐면 왜냐? 외부 API 호출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1차적인 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2는 계속 무한히 제시도 할 수 있고 배치 1은 이제 외부 호출하는 것만 한번 따로 하고 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요 말을 하면 또 이제 좀 이어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러면 배치 1하고 배치 2는 연속적으로 실행되는 게 좋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물론 얘가 뭐 정산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착착착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럴 거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사실 진짜 심플하게 처음에는 그냥 이거죠. 시간 텀을 엄청 멀리 둔다. 어쨌든 이 첫 번째 배치가 돌았을 때의 예상되는 완료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완료 시간대로랑 완료 시간보다 한 3시간을 더 떨어뜨려서 배치 2를 돌렸던 것 같아요. 가령 배치 1이 뭐 새벽 3시, AM 3시에 끝난다면 배치 2 실행 시작은 AM 뭐 5에 시작한다. 뭐 요런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진짜 심플한 거는 사실 이거는 뭐 적용을 이것 처리할 때는 하지 않았었는데 배치 1이 그때 그 회사는 사실 이벤트가 그렇게 막 많이 쓰고 그러진 않았어 가지고 배치 1이 끝난다면 배치 2를 실행하는 API를 호출한다. 위드 젠킨스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저는 약간 이 배치할 때 약간 배치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뭐 띄워놓고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젠킨스에서 다시 이제 배치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방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사실 전략이 되게 다양하고 또 배치를 어떻게 구성할지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배치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띄워놓고 거기 안에 뭔가 스케줄링을 거는 방식도 있을 거고 이 배치 잡을 띄울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띄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되게 간단한 배치나 이런 거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띄워 놓으시고 API 호출로 그냥 거기 안에서 스레드를 돌리실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또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을 거고 만약에 뭐 정산이 메인 팀이다 이러면은 뭐 DSL 같은 걸 적용을 해가지고 배치 플로우 같은 걸 이렇게 좀 잘 짜놓는다던가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배치 작업을 할 때 뭐 요약하면은 사실은 한 번의 작업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말자. 사실 이 사례 말고도 되게 배치를 만들다 보면은 너무 크게 만들면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사례가 꽤 많긴 하거든요. 특히 이런 뭐 외부 거 호출할 때나 아니면은 뭔가 대량 처리하거나 플로우가 있는데 그거를 뭐 가령 정산 같은 거라고 치면은 금액을 계산하고 그걸 어떻게 분배를 한 다음에 뭐 다시 합치고 다시 뭐 지급하고 요런 게 나눠져 있을 텐데 그런 건 이제 배치를 다 쪼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배치를 유기적으로 잘 흐르게 동작하게 할 거냐는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네. 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또 오랜만에 아젠다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약간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사례도 있으니 우리가 지금 내 배치가 너무 크게 돌면서 뭐 이게 운영하기 편하거나 어떤 유지 보수하기 용이한 형태인가? 요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